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최종 합의하고 국회에 노동 관련 법의 개정을 남긴 상황인데요. 노동계와 지역 정치권은 노사정 합의안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 활동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노사정 대타협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민주노총이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7일 단위사업장 노동자 결의대회,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총력 결의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의 대타협이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노동자를 고통으로 빠뜨리는 계약이나 다름없다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해고를 쉽게 하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실제로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노들을 시민과 전국 단위의 국민이 함께 좀 모아서 그 투쟁들을. 전라북도의회는 오는 22일 노사정 합의안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을 근거로 논의할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노동 관련 법안들의 개정을 막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사회적 경제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노동조합 조직률도 아주 저조한 상태에서 지나친 희생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 단체들까지 정부의 노동계획에 반대하면서 노사정 합의안을 둘러싼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전주시내버스노조가 이달 초 부분 파업에 이어 다음 주에 다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사의 불신이 커 자칫 수년 전에 장기 파업이 재현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버스노조와 전주시내버스에서 5곳 가운데 3곳은 임금 인상률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노조는 이달 초 이틀 동안 부분 파업을 했습니다. 21일부터는 회사 측이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 협상단을 내세운 점을 문제 삼아 전면 파업 수준의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회사 대표들이 직접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태세입니다.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대리인들이 그 이전에 2012년 당시에도 장기간의 버스 파업을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회사 측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협상에 나설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낮은 요금과 불합리한 적자 보전제도, 지속적인 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커지고 있다며 전주시와 노조를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심각한 감독과 행정권은 저희들을 짓누르게 되어졌습니다. 강력한 노동권은 회사의 버틸 힘조차 상실케 할 만큼 혹독하였습니다. 노조와 회사의 팽팽한 대립으로 5년 전 146일간, 3년 전 113일간 이어진 장기 파업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파업만은 막겠다며 물밑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하고 노조하고 대화를 잘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해서 파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주시는 고질적인 노사 대립 등 모든 버스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해 말 시민의 버스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노사 관계가 나아지지 않고 위원회 무용론까지 제기돼 전주시의 중재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 이전 기업에게 주는 보조금이 5년 새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전북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도 전국의 1%에 그치고 있는데요. 기업 이전과 투자 감소는 일자리 창출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2년 전 경기도 안산에서 정읍으로 옮긴 자동차 부품 소재 공장입니다. 이전 과정에서 전라북도로부터 47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일정 부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산성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기업에게 주는 보조금은 지난 2009년 143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7억 원, 지난해 13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아직까지 0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외국인의 전북 투자는 84건에 7억 7,200만 달러로 전국 비율이 1.2%에 그쳤습니다. 기업 이전과 외국인 투자가 크게 줄어든 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 평택 등 성장 관리 권역의 공장 증설을 허용했고 조만간 이천시 가평군 같은 자연 보전 권역의 규제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이전과 투자가 줄어 전라북도는 일자리 창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에 돌려주지 않는 한 앞으로도 기업 유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 지역에 공유할 수 있는 개발이익 공유제를 법제화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의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가 기업을 유치할 만한 공항과 도로 같은 인프라를 늘리는 것도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새만금의 네덜란드 명문 대학인 델프트 공대 부설 연구소가 들어섭니다. 델프트 공대는 오늘 전라북도, 군산시 등과 협약하고 내년 1월까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 첨단 비파괴 평가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델프트 공대는 새만금 연구소에서 네덜란드 국립항공우주연구원 카이스트와 함께 항공우주 구조물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추위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산골마을의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 현장을 김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홀로 생활하는 박보배 할머니 집. 할머니 집으로 가는 가파른 골목길에 길다란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봉사자들이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옮기느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부엌 한켠에 연탄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겨우살이 걱정이 컸던 박 할머니는 한시름 덜게 됐다며 환한 웃음꽃을 피웁니다. 겁내 걱정했죠. 작년에 석 달을 안 뗐구만. 마음이 후문도지 부잘복지 않고. 독거노인 등 형편이 어려운 산골마을 소외계층에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올 들어 처음 열린 사랑의 연탄 나눔은 지난 11개 지역 70여 가구에 300장씩 모두 2만여 장의 연탄이 전달됐습니다. 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힘을 보태 의미를 더했습니다. 연탄이 무겁고 옷에 묻고 그래서 힘들지만 할머니가 겨울에 생활하실 걸 보니까 뿌듯해요. 봉사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이들 소외 계층에게 연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제 혼자 독거노인으로 사시는 분들 또 아무리 없고 벌이도 없고 이런 분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한 3년 동안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산골마을 주민들이 이웃들의 연탄 나눔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김제시 광활면에 있는 한 종교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83살 김모 할머니가 머리와 팔 등에 화상을 입고 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방 안에 켜둔 초가 쓰러지면서 이 불로 불이 옮겨 붙었다는 김 할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 정보 공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올해 초 강제 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 씨는 지난 4월 전주의 한 도로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9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